자, 이제 앞에서 하여튼 원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원소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있고요. 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신소재도 배우고, 이런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배운다. 79쪽.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근데 앞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원소들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예,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죠. 자, 지구가 탄생할 때 앞에서 했던 거긴 한데, 그쵸? 예. 태양계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성운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성운이란 게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한 성운이 수축하고 회전하면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우리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요 정도가 이제 태양계 위치입니다. 태양계. 우리 은하 중심부가 있고 나선팔이 있는데, 이 나선팔, 이 나선팔에 성운이 있었고, 그 성운에서부터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그 초신성 폭발이 먼저 있었어야 되긴 해요. 예, 그래야지 이제 지구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지금 있잖아요. 뭐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구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성운에서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서 지구가 형성되었고,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었고, 예. 철이나 니켈 등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가라앉고요. 상대적으로 암석 성분은 좀 더 가볍거든요. 예. 밀도가 작거든요. 그런 게 멘틀이 되고, 예. 핵은 철이나 니켈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 형성된 다음 원시 지각과 원시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아무튼 뭐 수증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식고 나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후 이제 현재와 같은 지구로 진화가 되었다. 자,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을 보면 우주는 수소가 제일 많아요. 수소가 약 70%, 헬륨이 약 한 25% 정도 되고, 지구는 제일 많은 게 철이에요. 핵하고 내핵은 철로 돼 있어. 내핵과 외핵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암석이 되죠. 암석. 이런 거 주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주산염 광물이 되는데 이런 애들이 암석이 암석이 되고, 자, 마그네슘도 어느 정도 있고요. 예, 요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입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기원은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는 빅뱅 초기에도 만들어졌고, 나머지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 이런 애들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고, 그거보다 이제 철 이상 원자량이 더 많이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해가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먼저 있었고, 예, 그게 이제 태양계 성운이 되었고, 예, 지구가 만들어졌다. 예. 넘기세요. 자, 지각과 생명체. 아까는 지구였고, 이거는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에는 돌멩이로 되어 있으니까 돌멩이는 규산염 광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 SiO2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좀 가벼운 원소들은 이제 좀 떠요. 그래서 지각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철이 한 5%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등까지는 외워주시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까지. 근데 철은 이제 핵에는 많이 있죠.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원래 생명체가 뭐 한 70% 정도는 물로 돼 있어, 물. 근데 물의 성분이 H2O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수소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수소는 원래 원자량이 1이고요. 산소는 16이야.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런 거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탄소가 많은데 탄소는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근육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이제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여기까지 수소가 3등이에요. 3등. 수소는 원래 물에도 많고 뭐 이런 단백질에도 많고 그러긴 해. 자, 이런 말을 좀 읽어두셔야 됩니다. 책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산소가 가장 높고 탄소가 두 번째로 높다. 탄소는 지각에서 비율이 매우 낮지만 생명체에서 비율이 높다. 알고 있으시고 유기물을 구성할 때 탄소가 주요한 성분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자, 이것은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만드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데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암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주산염 광물이다. 돌멩이는 대부분 산소, 규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돌멩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다음에 규소 질량이 많은 거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고는 무기염류는 뼈 같은 거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뭐 이렇게 피부나 뭐 이런 것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과 같은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유기물의 중심 원소가 탄소예요. 탄소는 아무튼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하고 다른 원소들과 잘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주변에 보이는 거 이제 뭐 쇠붙이 같은 거 빼고는 다 유기물이야. 대부분 사실은. 왜냐면 이제 종이도 사실 유기물이고 플라스틱은 이제 원래는 석탄, 석유에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거거든요. 석유도 원래 유기물이 지하 깊숙이 있다가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탄소가 대부분 성분이야. 그래서 뭐 돌멩이, 철 빼고는 나무 뭐 이런 거, 뭐 플라스틱, 뭐 비닐봉다리, 뭐 우리 튜브, 뭐 단백질 이런 거 전부 다 탄소가 주성분이에요. 대부분의 탄소 화합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물은. 자, 그래서 지각에서는 질량비가 매우 적은 탄소가 생명체에서는 질량비가 23%로 매우 높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 원소가 탄소다라는 거.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생명체는 원시 지구에서 탄생하여 진화하였으므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서 비롯됐다. 뭐 당연한데 지구에 없는 원소를 가져다 쓰는 건 아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과 같다. 뭐 같은 거고. 자, 키포인트 정리된 거 봅시다.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런 애들은 이제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 예, 철가직은 별의 내부. 근데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광물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주산염 광물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일단 산소와 탄소가 많고, 산소는 사실은 물 때문에 많은 거고, 얘는 산소는 물 때문에 많은 거고, 탄소는 유기물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화합물로 된 탄소의 비율이 높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주소 화합물. 이제 따로따로 볼 거예요. 이제 지각.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고 별로 할 게 없네. 88쪽에 아무튼 1번,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88쪽에. 88쪽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 됐어요? 보자. A와 B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A와 B. 지구에서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가 많아요. A는 산소, B는 규소. 네, 지각에서도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순입니다. 그래서 A는 산소, B는 규소고, 자,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이다. 맞죠? 예, 둘 다 산소가 많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었다고 당연하고, 지각에서 규소가 생명체에서는 탄소가 주요 구성 원소에 포함된다. 이거 맞아요. 지각에서는 규소가, 생명체에서는 탄소가 주요 구성 원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81쪽. 자, 지각을 구성하는 규소 화합물. 규소랑 탄소랑 공통점이 뭐냐면, 규소가 이게 14족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8개가 되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4개를 해야 돼요. 규소는 원래 준금속이긴 한데 그냥 비금속으로 취급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규소가 있잖아 가운데. 그러면 이 규소가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4개의, 이거는 공유결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규소는 준금속이긴 한데 비금속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합을 생각할 때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인데, 그럼 중금속 어떡하지 싶은데, 하여튼 중금속이긴 해도 금속 아니니까 비금속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규소 간의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런 사면체 구조를 가져요. 이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해요. 얘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주요 조암 광물이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되어 있어요. 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합하면 장석되고, 어떻게 결합하면 석영되고, 어떻게 결합하면 희석되고 이러는 거예요. 다 이걸로 되어 있는데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전체의 92%.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원래 금도 광물이고 뭐 이래.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규산염 광물이 92% 차지합니다. 자, 요거만 보자면 이제 SI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광물로 되어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말들도 있는데, 규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체 구조로. 산소 하나가 사실 마이너스 2가의 전하량을 갖고 규소가 플러스 4야. 근데 합치면은 마이너스 4죠.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4.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이제 또 이거 외울 수밖에 없는데, 독립형 구조라고 하는 애는 그냥 이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동그라니 있는 거야. 근데 저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속 양이온이랑 규산염 사면체와 양이온,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해가지고 연결되어서 감람석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저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자기네들끼리 공유결합한 게 아니라 다른 금속 원소랑 이온 결합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한 겁니다. 근데 단사슬 구조는
봐봐요. 요 빨간 애가 산소거든, 산소. 산소를, 요런 거 뭐라고 하냐면, 산소를 공유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단사슬 모양. 단사슬 구조. 산소를 공유해서 연결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리다 만 거기 때문에 쭉 연결이 되면 대부분 두 개씩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주산염 사면체가 산소 두 개를 다른 주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단일 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가 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석. 감남석은 독립형, 휘석은 단사슬. 요 체계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아무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약간 이 모양들이 조금 삐죽삐죽해. 단사슬 모양으로 된 애들은 전체적인 모양도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돼. 각섬석이라고 하는 애는 복사슬 구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슬 두 개가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요 주산염 사면체는 두 개의 산소를 공유 결합했지만 여기 있는 애는 세 개지. 세 개야. 그래서 얘는 두 개에서 세 개를 공유를 합니다. 두 개에서 세 개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두 줄로 되어 있어. 두 줄. 그래서 복사슬 구조라고 해. 요런 애가 이제 각섬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지금은 뭐 딸딸 외울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이게 그리다 만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쭉쭉 되는 거예요. 쭉쭉.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산소를 공유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두 개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한 개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까지 그린 거기 때문에 세 개의 산소를 다른 주산염 사면체가 공유해서 넓게 펴진 판상을 이뤄요. 판상. 그럼 진짜로 얘네 모양들도 흑음모도 판상을 이루고 있어. 판상. 응? 그럼 얘가 이게 잘 벗겨져. 막 이렇게 떨어져. 판판이 떨어져. 흑음모는 판상 구조다.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뭐 그물처럼 막 연결됐다라는 건데, 얘는 4개의 산소를 공유하게 됐어요. 4개. 이것도 그리다 만 거야. 얘만 4개고 나머지는 4개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훨씬 단단해요. 예. 그래서 이 애들이 훨씬 단단해.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이. 석영이나 장석이 훨씬 단단해요. 예. 다른 애들보다. 이런 건 이제 굵기가 7이고 장석은 6인데 이렇게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훨씬 더 단단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주산염 광물은 주산염 사면체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주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거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각에는 제일 많은 건 장석이야. 장석, 사장석, 장석. 약간 하얀색 돌, 짱돌. 석영은 투명한 거고,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장석인데, 하여튼 장석이 제일 많고, 석영, 그다음 희석,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주산염 사면체 다 합쳐가지고 이제 92% 정도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형성된 주산염 광물의 특성. 그 흑음모가 아까 판상이라고 했잖아. 흑음모가 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얇게. 이게 돌멩인데 이렇게 돼요. 돌멩인데 얇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쪼개짐.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지는 애들은 판상 구조로 되어 있는 흑음모라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쪼개짐이 돼요. 예. 뭐 각섬석 뭐 이런 애도 쪼개짐이 됩니다. 휘석 이런 거. 예. 근데 망상 구조나 아니면 독립형 구조는 쪼개지질 않아요. 일정하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감남석이나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석영은 깨짐.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망상 구조랑 독립형은 화학적 풍화, 뭐 산소 같은 거랑 결합해 가지고 변하는 걸 화학적 풍화라고 하는데, 자 망상 구조 이런 애들이 강해요.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 예. 복잡한 광물일수록 뭐 안정한 형태를 가져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 독립형 구조인 감남석은 풍화에 약하고요. 망상 구조가 강해. 망상 구조가 강하다. 그런 애가 좀 더 진짜로 강해요. 예. 그래서 미니 강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써 있는 겁니다. 자, 뭐 옆에 있는 거 철하고 마그네슘 같은 게 많으면,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많으면은 투명하고요. 철이나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면 어두워요.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는 어둡다. 근데 장석이나 석영이나 백운모 등은 밝은데, 왜 그러냐면 철, 마그네슘이 별로 없고 규산염 사면체로만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유색 광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어두운 애를 유색 광물이라고 하고, 요런 애들은 이제 밝은 색이긴 한데 사실 색은 있는 거지, 하얀색으로. 근데 이거를 무색 광물이라고 하긴 해요. 하얀색이긴 한데 석영은 투명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무색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모는 이제 흑운모, 백운모 이런 애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도자기나 뭐 이런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전기 안 통하게 합니다. 부도체를 사용합니다. 자, 아무튼 암석을 이루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고 92%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으며,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로 결합되어 있는 사면체 형태고, 정사면체. 그러니까 하나씩 독립적으로 있으면 독립형 구조, 감남석. 사슬 구조, 산소 2개가 공유결합이 돼서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휘석이 얘고, 복사슬 구조, 산소가 2개 내지 3개가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각섬석이 대표적이고, 판상 구조는 3개씩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 3개씩. 그러면 흑운모, 망상 구조는 공유결합을 4개씩 하고 있는 거죠. 산소 4개를 다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단하고 석영과 장석이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죠. 자, 조금씩 끊어서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꺼번에 다 외우긴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주소랑 탄소는 다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결합을 4개라는 건데, 주소는 1, 2, 3주기야, 3주기. 주기율 표상에서 탄소 바로 밑에 있어요. 같은 족이야. 탄소는 좀 2주기고 얘는 3주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탄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사실 입자가 조금 더 작습니다, 진짜.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화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 좀 더 덩치가 크고, 요거는 암석의 주성분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탄소는 생명체의 주성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 같은 쪽 원소고. 자, 3번에서 7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규소가 더, 그 주기가 더 큽니다. 예, 탄소는 2주기고, 규소는 3주기고, 그다음 이건 규산염 4면체인데 가운데 있는 애가 규소고, 그 다음에 요건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규산염 4면체가 기본 구조다 맞고요. 예,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맞고요. 규산염 4면체가 다양하게 결합해 만들어진다 맞고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자, 요런 이제 기본 단위 이름 규산염 4면체 다와 같은 결합 구조를 이루는 광물 한 가지. 다는 뭐냐면 망상 구조죠. 망상 구조는 석영이라던가 아니면 장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망상 구조. 그다음에 이거는 판상 구조. 요게 이제 약간 검은색이고 이러잖아. 흑운모.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 내가 아까 몇 번까지 하라고 했죠? 7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생명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 뭐 이런 것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탄소화합물이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사실 수소, 산소, 질소, 황 등 다른 비금속 원소들이죠. 그런 애들이랑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화합물이다. 생명체는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면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물은 탄소가 들어있지는 않잖아. 무기염류도 뭐 탄산, 칼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걔네 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다음 핵산은 DNA, RNA 이런 겁니다. 이런 애들도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각에는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생명체에는 산소 다음으로 많이 존재한다. 이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튼 탄소가 더 효과적이고요. 뭐 어느 뭐 우주에 뭐 규소 생명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규소 생명체 뭐더라 무슨 일본 만화에 보니까 무슨 규소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러던데 하여튼 뭐더라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규소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탄소가 더 작고요, 더 효과적이에요.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더 다양한 화합물 만들 수 있는 건 맞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탄소 화물은 탄소, 까만 게 탄소죠.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에는 이 파란 게 좀 들어가 있죠. 이 파란 거는 질소입니다. 탄소, 산소, 수소, 질소로 되어 있고요.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빨간 게 산소고,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탄소가 기본 골격이에요. 탄소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의 특징,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첫 번째 껍질은 2개만 채우고 그 다음 껍질에 4개 채우니까 14족이 되고 원자가 전자 4개가 되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는 이제 결합을 4개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4개. 근데 4개를 형성하는 거는 뭐 하여튼 최대야, 최대. 뭐 5개 형성하고 뭐 이러진 않아, 다른 애들도. 4개 형성하는 게 최대예요, 최대. 그러니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넘겨서 자기네들끼리 쭉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있는 애, 2개 있는 애, 3개 있는 애 다 다른 화합물이야. 다 다른 애예요. 뭐 메텐, 에텐, 뭐 프로페인 뭐 다 다른 겁니다. 뷰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일렬로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하나 있는 것처럼 생기잖아. 그래도 다른 애예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지? 이거 다른 거야, 둘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끄트머리가 쭉 연결돼서 고리처럼 되잖아? 그래도 다르네요. 성질이 달라. 뭐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성질이 다릅니다. 탄소화물은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중 결합할 수도 있고 3중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근데 4중 결합은 없어요. 4중 결합은 너무 전자들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4중 결합은 없고 3중 결합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탄소, 수소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 하나가 염소로 치환이 됐다. 그래도 다른 애야. 다른 애가 이렇게 붙어도 다른 애야. 이렇게. 사유화탄소까지 돼도 다른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히 많은 화합물이 탄소 화합물로 존재를 해요. 뭐 전 세계에 있는 물질의 뭐 4분의 3 이상 그 탄소 화합물입니다. 대부분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는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탄소 화합물을 만들고, 생물계로의 탄소 유입 뭔 소리냐면, 일단 식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식물이 이산화탄소는 사실 유기물은 아니거든요. 그냥 떠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형태로 바꿔줘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그냥 나가. 얘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진 않은데 광합성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형태로 바꿔주면 생물계에서 그게 돌고 돌 수가 있습니다. 밥 먹고 우리 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에너지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합성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광합성을 이용해서 생물계로 탄소가 들어옵니다. 키포인트.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는 다 배워요. 다음 장에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다 배웁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 최대 4개의 원자가 공유결합할 수가 있고요. 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까지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생명체에서 탄소 화합물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도 한다. 탄소 화합물이 핵심적인 요소다. 대부분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 자, 개념 확인하기 8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했죠? 자, 탄소의 특성.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다, 4개. 3개 아니고요. 탄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탄소 화합물을 형성한다. 맞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최대 8개가 아니라 4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니은이고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 염류를 제외하면 유기물인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화합물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시면 되고 10번 자 탄소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 물은 아니에요. 핵산은 맞아. 단백질도 맞고 지질도 맞고 탄수화물도 맞아요. 이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 나중에 배울 거고 다음 장에서 배웁니다.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형성하는 게 아니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을 수 있다. 자,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맞고. 탄소의 연속적 결합으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형성되어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맞죠? 니은 디귿. 자, 지각의 주요 구성 원소인 규소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원소인 탄소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둘 다 14족이고요. 원자과 전자 4개이다. 맞고. 산소하고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런 거 아니다. 다른 원소랑도 결합합니다. 니은이 답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휴강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학교에서 시험이나 뭐 이런 게 잡히면은 시험 공부할 거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